그렇게 관리하면은 키우는 게 아니라 근근히 유지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개월 전쯤에 분갈이를 해준 떡갈리 고무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에 관련해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떡갈리 고무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고무나무류나 관엽식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번 영상을 보시고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육 환경이나 분갈이 방법 등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 오늘은 그때 못다한 이야기와 우리가 실제로 키우면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잎풀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잎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분갈이 이후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 화분을 좀 낮은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뿌리 아랫부분을 좀 많이 잘라주고 심었는데 당연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을 마냥 크게 늘릴 게 아니라면 분갈이 시 뿌리를 적당히 자르거나 해도 식물을 키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잔뿌리를 더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경우에 따라서 뿌리 자르기도 분갈이 시에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를 하실 게, 거름을 많이 넣어서 절단된 뿌리면에 거름이 직접 닿게 되면은 뿌리가 썩어버려서 분갈이 후에 잎이 누렇게 되거나 아니면 하엽이 생기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대 부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흔히들 목대까지 관리를 하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집에 들이시고 한 번도 목대를 씻어내지 않으셨다면은 한번 깔끔하게 씻어주어서 이 목대의 때도 벗겨내고, 그리고 벌레나 각종 균이 서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껍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실 필요가 있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희석한 그 물을 칫솔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닦아주셔도 되고, 살수간수 시에 목대에 물을 좀 뿌려서 닦아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이 바로 관엽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잎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떡갈리 고무나무는 이 눈티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혹 댓글을 보면 나무가 특별히 이상이 없고 잘 자라는데 새순이 돋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떡갈리 고무나무는 실제로 키워보면 새순이 주구장창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얼음땡을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생육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기온이 좀 올라갈 무렵이나 빛이 더 잘 들어오는 시기에 새순이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나온다면은 그것은 거의 대부분 빛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분갈이 한 지가 오래돼서 뿌리 생육이 저하된 경우도 흔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분갈이를 하신 지 오래되었다면은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새순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 빛을 잘 못 본 경우에, 빛을 보여준다고 직광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땡볕을 받게 되면은 잎이 타들어가서 엉망이 되기 때문에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는 게 무난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제외하고 봄에 실외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가을까지는 밖에서 키우셔도 되는데, 이때도 실내에 있던 것을 바로 직광이 비치는 밖에 내놓으면은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그늘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해를 보는 양을 늘려주시면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순짓기를 통해서 이 윗부분을 좀 잘라주고 실외 환경을 이용해서 겨순을 받아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내로 들일 때도 반그늘에 옮겨서 적응을 거친 후에 들여놓으셔야지 이게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하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떡갈리 고무나무는 다른 고무나무에 비해서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실 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 특성상 겨울철에 빛이 더 길게 잘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겨울에도 새순이 잘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한 몸이지만 빛을 잘 받는 부분은 이미 새잎이 잘 나와서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는데, 빛을 좀 덜 받는 부분은 새잎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빛을 골고루 잘 보게 위치를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식물 등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한쪽만 더 잘 받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향을 좀 돌려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게 잘 키우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눈이 메마르고 실내가 건조한 경우에는 가끔 눈 부위에 이 분무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새순이 나올 무렵에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입도 구김없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무를 해주실 때 맹물로 해주셔도 되지만은 집에 녹차가 있으시면 녹차를 우리가 마시듯이 이렇게 우려내서 그 물을 갖다가 눈 부위에 분무해 주시면은 식물 호르몬 중에 하나인 사이토키닌의 일종인 키네틴이 이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과 견눈 생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틔우려면 어느 정도 공중습도도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이 안 나온다고 계속 집중해서 눈 부위만 습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 부분에 과습이 생겨서 썩거나 곰팡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 눈이 안 튼다고 이 갈색 껍질을 벗겨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수분이 더 빨리 증발돼서 이 눈도 안쪽으로 더 말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눈이 터서 잎이 나오더라도 잎이 기형적인 모양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격가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눈을 따버릴 게 아니라면은 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얼마 전에 잎이 나와서 몇 개 자라고 있는데, 먼저 나온 아랫잎과 비교해 보면은 더 얇고 끝부분에 밤색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오해도 많이 하시고 병에 걸려서 이상이 있는 게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이 밤색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런 초록의 건강한 잎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새로 나온 잎이 아니라 예전에 나와서 잘 자라고 있던 초록잎이 갑자기 짙은 갈색 반점이나 아니면 이런 잎맥을 따라서 약간 검은 갈색 빛이 돌 때는 과습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화분이 좀 크다면은 이런 일반적인 나무젓가락을 목대 주변에 최대한 깊이 꽂아가지고 2-3시간 정도 후에 뽑아서 이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젖은 부분을 냄새를 맡아보고 거름 썩는 냄새가 나면은 무조건 화분을 쏟아서 썩은 뿌리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흙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도 당연히 거름은 넣지 않아야 회복이 됩니다. 거름을 넣게 되면은 뿌리가 또 썩게 되고 흙가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아나서 새순이 돋아나게 되면은 그때 웃거름이나 액비 형태로 거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잎 끝의 녹색 부분이 점점 더 짙어져서 전반적으로 어둡고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뒷부분도 그런 식으로 변한다면은 이것은 빛 부족인 경우입니다. 빛을 안 봐도 잘 버텨주기에 너무 실내 그늘에서만 장시간 키운 경우에 마치 조화처럼 변화도 없이 새순도 안 트고 마냥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빛을 좀 잘 받은 쪽은 밝은 초록을 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빛을 좀 덜 받은 뒤쪽이나 아래쪽은 이렇게 무겁고 탁한 느낌의 잎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새로 나온 잎이 이렇게 평평하게 쫙 펼쳐진 게 아니라 심하게 쭈글거리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꼬인 형태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새잎이 돋아날 무렵에 물을 너무 말리거나 그리고 물 주는 시기를 놓쳐서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굳어지게 되면은 회복이 되지 않고 또 계속 그런 형태로 머무르게 되니까 새잎이 나온 후에는 물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 관리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떡갈리 꼬무나무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떡갈리 꼬무나무는 이과 줄기에 물을 잘 저장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키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육성 식물들은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떡갈리 꼬무나무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육성 식물도 두툼한 잎이 쭈글거릴 때나 나무들도 잎이 축 늘어질 때 물을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관리하면은 키우는 게 아니라 근근히 유지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도 제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고무나무를 키워봤지만 고무나무는 대체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또 물마름에 당연히 목분뇨가 초분뇨보다는 더 잘 견뎌주지만 건조하게 키우게 되면은 잎에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심지어 잎을 다 떨궈버리게 되고 무엇보다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을 너무 말리면서 키워도 새순이 나지 않고 그리고 잎이 작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
문제는 과습이 두려워서 물주기를 늦추거나 아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주어야 되고 충분히 준 물이 빨리 배출되게 흙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떡갈릭 고무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표면 화장석을 살짝 긁어내고 손가락으로 파보았을 때 이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말라 있어도 이 2마디 이후로는 흙이 보습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가락 2마디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30호분이라서 좀 큰 화분이어서 2마디를 잡아주지만은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1마디 정도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에서는 오히려 새순도 돋아나고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중습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물을 더 말랐을 때 주고 여름철이라고 덜 말랐을 때 주고 하는 것은 실외 환경이 아닌 실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식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물 주는 주기가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물 관리와 더불어서 잎 표면을 좀 먼지가 없게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샤워기를 이용해서 살수관수를 해주는 것도 방법인데, 화분이 크고 무거워서 살수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잎에 먼지나 불순물이 묻었을 경우에 주기적으로 닦아서 그 식물 생리작용에도 도움을 주고 미적으로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잎을 닦아내실 때는 물티슈로 닦아도 되지만은 그 물티슈도 종류에 따라서 얼룩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작은 타올이나 행주 같은 거를 물에 적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닦으실 때도 막 닦으시면은 이 잎이 약간 두툼해도 의외로 잘 상하기 때문에 손바닥을 이 잎 아래에 이렇게 받치시고 그 다음에 위에 타올을 포개서 잎자루에서 잎 끝방향으로 닦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닦아 주셔도 되고, 좀 윤기 있는 잎을 원하신다면은 맹물로 하지 마시고 그 우유를 이용해서 닦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유는 특별히 희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화장솜에 골고루 묻히신 다음에 우유를 꼭 짜내고 그리고 이렇게 닦아 주시면은 칼슘 성분도 공급되고 광택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우유를 스프레이에 놓고서 이렇게 막 분사하게 되면은 잎에 얼룩이 생기니까는 꼭 이렇게 닦아내주는 방식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도 다른 잎이 넓은 관엽식물에 적용해 주시면은 윤기 있고 깨끗한 잎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잎속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라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관엽류도 한 잎만 기형적으로 너무 크게 자라는 것은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결과이고, 그것은 결코 좋은 현상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잎은 항상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일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잎속기를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 영양분을 고루 분산시켜 주게 돼서 이 잎의 크기도 일정해지고, 그리고 식물이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 해서 병충해도 일정 수준 예방이 되고, 그리고 빛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줘서 식물 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잎의 정리 대상은 위에서 봤을 때 다른 잎 부분이 특히 이 눈 부분을 가리는 그런 잎은 첫 번째 제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기형적으로 크게 자란 잎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너무 오래돼서 관상 가치도 없고 색도 탁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축 처진 잎들, 이것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작고 짜잘한 잎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빼곡하다 싶으면은 한두 잎만 제거해 줘도 통풍도 잘 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정리하시면서 방향이 틀어지거나 처진 줄기가 있다면은 자를 게 아니라면은 이것도 철사나 지지대를 이용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무나무 종류들이 다 냉해에 약하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떡갈릭 고무나무는 추위에 좀 더 약한 면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청소를 하면서 거실창을 몇 시간만 열어놓고 찬바람을 직접 맞게 돼도 이게 바로 냉해를 입어서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찬바람을 맞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냉해를 입어서 잎이 다 떨어진다면은 이 목대 아랫부분을 좀 껍질을 살짝 벗겨서 이렇게 보시면은 초록색을 띠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초록색을 띈다면은 이 전체를 투명 비닐로 씌워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게 되면은 새 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웬만한 목본류들도 냉해를 입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공통점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떡갈릭 고무나무의 잎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전반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관엽식물은 말 그대로 잎을 감상하는 식물이라서 단순히 사람만 있게 키우지 마시고 잎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